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피오드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익명으로 요청드린 사연이어서 익명으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게르트 분과 상황극을 먼저 하고 상담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서 전 남자친구 역할을 하고 지수님이 사연자님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큐. 별일 없지? 요즘 어떻게 지냈어? 그냥 뭐 잘 지내지. 시간 혹시 안 돼? 보면 안 될까? 난 너랑 더 할 얘기 없어. 연락하지 마.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상대 역할이지만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이 짧은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제가 사연을 좀 소개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문희님. 익명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소개를 짧게 하자면 서울에 살고 있는 27살 대학원생입니다. 방송 청취한 지는 6개월 정도 됐고 연애 상담 프로그램도 자주 챙겨보고 있어서 사이에 빠져들었어요.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연애 프로그램이라든지 연애 예능이라든지 이렇게 보는 게 있을까요? 예전에 그런 하트 시그널 이런 네, 거 그런 조금... 거 아직도 많잖아요. 근데 네. 환승 연애, 체인지 데이지. 한동안은 봤었는데 하트 시그널 할 때쯤까지는 봤었는데 하트 시그널 3까지 네, 있었으니까. 네, 3 때까지 봤어요. 네. 그때 왜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 여러 사람들의 유형이 다 다르잖아요. 다 그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성격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그 성격마다 하는 행동이 다르고 그 둘만 있을 때 한 행동도 다르고 사람들하고 있을 때 한 행동도 다르고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관찰자 시점으로 보는 거니까. 내가 다 관찰할 수 있고 저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가 네. 그 안에 잘 담겨 있으니까. 네. 그래 나중에는 과몰입해서 막 어떡해 이러면서 보게 되고. 그럼 뭐 이게 미래의 일일 수도 있는데 네. 출연 제의가 한번 들어온다면 어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뭐 하트 시건이 네. 아니어도 이렇게 예쁜 사랑을 담는 프로그램에서 제안이 들어온다면 나갈 의향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오히려 내 네. 모습을 그 안에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관찰 예능인데 플러스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거니까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또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자면요. 제가 정말 고민이 있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보낼까 하다가 출연 요청 올까봐 여기 고민을 보내게 됐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뒤에 보시면 네. 인플루언서 같아요. SNS를 조금 뭐 활발하게 활동하시거나 네. 어느 정도 팔로워가 있는 분들이 네네. 원래 이렇게 뭐 DM으로 연락이 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섭외 요청들 많이 오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남겨주신 것 같고요. 남자친구에게 일주일 전에 이별 통보를 했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 많았고 연애는 1년 반 정도 했어요. 이별 전까지 갈등이 조금 많았어요. 같은 문제로 반복돼서 저도 마음적으로 지쳤고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말을 했어요. 아마 이 사연자님이 어느 정도 고민을 하다가 네. 그러니까 잠시 시간을 가지거나 뭔가 변화가 있었지만 안 될 것 같아서 이별 네. 통보를 하신 것 같아요. 주된 다툼의 이유는 남자친구의 술과 연락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저의 SNS 활동에 대해서 많이 터치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 네. 게 남자친구의 술 아니면 연락 안 되는 거 지토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수 있나요? 이건 진짜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쵸. 네, 이런 술과 연락 문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신뢰가 사라지는 경우가 네. 많죠. 신뢰를 나에게 정말 주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 허용은 해주고 이해를 해주겠지만 여기서 신뢰가 사라지면 이제 그럼 뭐 그런 걸까요? 뭐 새벽 1시까지는 괜찮다. 아니면 나한테 연락을 하고 마시면 괜찮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연락이 잘 되고 정말 내가 걱정하지 않는 선이면은 괜찮은데 이 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고 누구랑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얼마나 이러면 마시는지 네. 집에 들어갔는지 네.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면 집에는 갔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적당하게 마시면 괜찮은 건데 네. 그 사람이 과하게 마시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됐었을 네. 때는 그 상대가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걱정할 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연락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술과 좀 분리돼서 네. 평소에 연락하는 문제. 뭐 하루에 이 정도는 연락을 해야 된다.
연락이 정말 많이 갈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경우면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뭐 하고 있나, 지금 네. 어디인지. 서로 공유하고 싶은 네. 생각이 더 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뭐 하고 있다, 나 이제 뭐 할 거야 이런 걸 얘기를 나누는 편인데 또 안 한다는 친구들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친구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 휴대폰에 신경을 써야 되거나 네. 그런 부분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연예예능에서 봤었는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아마 20대, 30대 남녀 한 3,000명 정도? 네. 70% 이상이 아마 매일 그래도 연락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 시간은 뭐 다른 거죠. 어떤 네. 사람은 1시간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하루에 연락해도 2시간, 3시간 아니면 먼저 연락을 해놓고 연락이 안 돼도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아마 이틀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에 며칠인지 아세요? 한 달 동안 연락 안 하는데 괜찮대요. 그게 한 1%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 3,000명 중에 1%면 한 30명 정도 오지 않을까요? 너무 충격인데요. 그리고 그 위에가 한 달 말고가 2주 동안 연락을 안 해도 사귀는 사이는 맞다. 그것도 좀 퍼센트가 5%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저도 근데 연애를 하면 연락하는 걸 이렇게 자주 하거든요. 네. 이게 진짜 사람들마다 다르구나. 맞아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20대, 30대에 그래도 자주 다툼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제일 많은 문제가. 왜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맞춰줄 수도 없는 거고 그 만나고 있는 사람도 나한테 맞춰주는 사람도 있지만 네. 오히려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것도 그냥 늦게 먹고 네. 연락을 하는 것도 그냥 뭐 밥 먹고 한번 하면 되고 아니면 네. 집에 갈 때 아니면 중요한 일 쓸 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제가 더 읽어드리자면 네. 잠시 시간을 가졌는데 노력해도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헤어진 날 남자친구 이야기도 다 들어주고 왔는데 사실 두려워요. 그날 붙잡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말한 거라서 냉정하게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전화랑 카톡이 몇 번 오더라고요. 굳게 마음 먹고 단답으로 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힘들어할까봐 미안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 이렇게 헤어지고 연락이 오는 건 처음이라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이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내 감정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자꾸 나를 붙잡는 마음이 맞는 건지. 네. 두서없게 쓴 것 같은데 방송에서 한번 다뤄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남겨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이 사연자님이 좀 전해주신 내용과 바탕으로 해서 질문 하나 드리자면 이별하고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이별하고 가장 힘든 거. 아무래도 일상을 공유한 사이잖아요. 그렇죠. 연인이면은 같이 공유한 일상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에 남겨져 있는 흔적들 또 내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들이 공허한 게 조금씩 오잖아요. 네, 나로서 돌아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영화를 보러 가야 되는데 네. 전에는 남자친구랑 보러 갔는데 이제는 친구를 찾아야 되거나 친구 중에서도 연애를 안 하는 친구랑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연애하고 있는 친구는 그 상대랑 남자친구랑 보러 갈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 거고 아니면 뭐 맛있는 걸 먹고 싶을 때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약간의 후폭풍이라든지 감정 변화라든지 이런 게 오지 않을까. 저는 이별하고 가장 힘들거나 걱정되는 거는 내가 오로지 일상에서 이거를 잘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연애라는 거는 서로의 무언가를 맞춰주고 이해하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내가 다시 돌아왔었을 때 아침에 눈을 떴었을 때 원래는 카톡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예전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 느낌이 없을 때. 그리고 좀 궁금했었던 게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별하고 나서. 이 사연자님도 조금씩 겪은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마음이 약해질 때 이게 본인이 생각이 확고하면 본인이 생각이 정말 확고해서 생각을 거쳐서 이제 이래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거면은
사실 그냥 매몰차게 냉정하게 대하는 게 맞는데 또 그 정도까지의 확고한 생각이 아니었다면 사실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신중한 생각이 조금 필요하겠죠. 이 선택에 대한 본인이 후회가 덜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게 내 마음에도 계속 작용이 되는 거네요. 네. 분명 이 사연자님은 이별하는 날까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잖아요. 오늘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그 상대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근데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오늘은 헤어지자는 말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머릿속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혼자 네. 그리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만나서 되고 나면 이제 나는 헤어졌구나를 느끼잖아요. 네. 근데 상대는 그게 준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어긋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사연자님이 말한 것처럼 남자친구가 다시 붙잡거나 다시 연락이 온다거나 네.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내 마음은 어떤 사람은 더 떨어지는 거죠. 아 이제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런 모습까지도 보기 싫었는데 네. 보게 됐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나서 내가 혹시 말한 부분이나 이 사람이 아파하는 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걸 좀 느끼는 거죠. 이게 웃으면 될 일 아닌데 뭔가 오픈 얘기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네. 우리도 이별을 하고 이 사연자는 또 이별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감하고 아마 청취자분들도 듣고 나서 아 나도 저런 마음이 있었는데 네. 뭐 이런 마음을 안 가지는 사람도 있겠죠. 냉정하게 그건 진짜 헤어지자 네. 그러고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차단도 하고 네. 뭐 인스타도 빨리 언팔하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요. 이별 전과 후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이런 뭔가 나타나는 게 있을까요? 그냥 내가 느꼈던 거 아니면 내가 만나는 상대라든지 아니면 내 주변의 친구들이 이런 전조증상 가령 저는 그런 거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더 매달린 쪽에서 애쓰는 그 모습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더 안 될 잘해보려고. 거를 조금씩 더 느끼면서 더 네. 잘해주려거나 네. 더 시간을 쏟는다거나 감정 표현들이 더 커진다거나 좀 더 맞춰주려고 한다든지. 저는 그거 같아요. 일단 여자분들은 프로필 사진을 바꿔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딱 느낌적으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봤었을 땐 이거 왜 바뀌었지? 하면 이 친구가 무슨 감정의 변화가 있구나. 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고. 싹 다 지운다든지. 네, 싹 다 지웠거나 아니면 하나만 딱 남겨놓거나. 네, 맞아요. 이제 그 끝 마무리죠. 네, 네. 그리고 조금 또 느꼈었던 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만나게 됐거나 이렇게 모임들이 생겼었을 때 네. 은근히 자기 고민을 얘기하면서 아, 남자친구의 욕을 한 번씩 해요. 예전에는 막 데이트했던 거나 좋았던 얘기를 하는데 네. 어느 날은 지난주에 남자친구랑 뭐 싸웠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다퉜어. 근데 어떻게 생각해? 우리한테 물어보지만 그게 아마 머릿속에는 싸우고 나서 이미 마음적으로 좀 멀어진 거잖아. 네. 그래서 우리한테 확답을 받기 위해서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동조해야죠. 그 남자친구 잘못하는 것 같아.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게 몇 번 더 있으면 분명히 이거는 헤어지기 전이거나 아니면 약간의 권태기가 왔다. 네. 그 전에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프로필이라든지 안 바꾸는 사람.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의 모습들은 진짜 우리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가장 많은 거는 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들 앞에서 우는 거 아니면 집에서 혼자 우는 거 아니면 뭐 음악을 들으면서 아니면 술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별로 느끼는 모습들 중에서 가장 큰 게 울어야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뭐랄까 울고 나야 마침표가 지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닐까. 감정을 그러니까 다 한 번에 털어내야 이게 사람이 마음속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제 연애 안 해. 네. 나 이제 싱글이야. 이건 약간 농담처럼 얘기한 거고요. 그런 식이 되어가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또 이 사연자분에서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우리가 이분이 일상으로 그래도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요 근래 이별하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때요? 일상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 주변에서 제일 많이 보는 풍경 중에 하나가 이제 헤어지면은 뭔가를 찾아서 한다든지
뭔가 다른 거, 뭐 친구를 찾아가서 막 같이 술을 마시고 막 아, 나 헤어졌다 이러면서 또 막 다른 일을 바쁘게 하려고 한다든지. 그 시간을 계속 채우잖아. 깎아. 네. 그런 공허함을 다른 걸로 자꾸 채우는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저는 오히려 이별을 하고 난 직후라면 오히려 더 내 감정을 느끼고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확실히 네. 딱 가져야 되나요? 보통 막 아, 나 괜찮아. 내가 왜 이거 가지고 더 슬퍼해야 돼. 난 괜찮아 하고 막 나가서 놀려고 하고 하잖아요. 주문을 거는 거죠. 네. 나 괜찮으니까 놀아야지. 그 슬프고 이별 후에 느끼는 상실감이 정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다른 걸로 덮어버리는 거지. 근데 그렇게 직면하지 않고 내가 그 감정을 해결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연애를 시작하면, 다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면 다시 똑같은 이유로 다시 상처받고 다시 슬퍼하고 약간 안 좋게 되풀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이 온전해지지 않는 거네요. 네, 그렇죠. 주변에서 봤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왜냐하면 네. 헤어졌고 이제 이별을 정리했다는 느끼지만 네, 그 당사자로서는 분명히 방황을 했거나 네, 아니면 친구한테 다 못 털어놨거나 네. 아니면 울지 않았거나 네. 이렇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다시 비슷한 상황이 오면 거기서 겪는 아픔들이 더 커지는 거네요. 네, 그런 내가 내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 연애에 대해서 감정을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들이 자기 감정에 대한 이해가 되고 자기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거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오답 노트. 아, 맞죠. 오답노트 똑같아요. 맞아요. 네, 표현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정의 오답 노트를 한번 써야 된다. 네, 맞아요. 그런 걸 해야지 이제 내가 다음 연애를 할 때 좀 더 발전된 생각으로 괜찮은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과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별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거. 네. 가졌던 분들도 있을 거고 들으면서. 안 가졌다면 이런 시간 한번 가지면 지수님 말처럼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이별 사연이 오면 가장 많이 얘기했었던 게 이게 두 번째 얘기 같아요. 근데 네. 한 주에 이별을 몇 명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 글쎄요. 가능이 안 되죠. 네. 통계적으로 한 5천 명 정도 한대요. 아, 그러니까 20대 30대만. 일주일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네. 이 대한민국에 뭐 20대 30대가 한 2천만 뭐 1천만은 넘을 거 아니에요. 네. 분명히 많은 사람들 이별을 하고 또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어떤 장소에서 뭐 홍대에서 강남에서 아니면 뭐 부산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별을 하신 분들이 그냥 나는 우리가 표현하자면 우주에서 지구는 이렇게 먼지처럼 네. 보이는 것처럼 나도 이별한 사람이다라고 먼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시간 이 한국 같은 하늘 네. 아래 누군가는 울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슬퍼서 그런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아니면 음악을 찾거나 영화를 보면서 감정을 달래고 있다. 네. 이렇게 감정 한번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위로가 되네요. 이렇게 저만의 방식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내 주변은 없지만 네. 우리 하늘 아래에는 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드리고 싶었고 네.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가 이 사연자님한테 좀 따뜻한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이별을 하고 오셨고 이별이라는 아픔이 있지만 우리한테 사연까지 보내주셨으니까 네. 지수님한테는 언니인 거잖아요. 네. 뭐 언니라고 생각하고 한번 따뜻한 말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 우선 이 연애를 하면서도 또 많이 감정이 소모가 되고 그래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순간도 정말 많았겠지만 힘든 순간도 많이 있으셨으니까 이렇게 고민 끝에 이별을 결정하신 것 같은데 뭐 다시 만나는 걸 선택을 하시든 아니면 여기서 정말 이별을 선택을 하시든 그거는 정말 사연자님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사연자님의 감정에 조금 더 솔직해지고 사연자님을 먼저 생각을 해서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이별의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다음에 더 좋은 연애로 갈 수 네.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고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익명으로 소개해드렸으니까 다음에 혹시 뭐 연애를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다음 후기를 보내주실 때는 익명이 아닌 뭐 실명으로 밝혀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짧게 해봅니다.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